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죠. 어제 이틀 동안 진행을 합니다. 예, 어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네. JS 박님 안녕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국민을 쫄러보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헌법의 가치를 헌법의 주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위반하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을 약화시키거나 또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우려하는 것이 뭡니까? 예, 부정선거 그리고 특히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 집단으로 오늘 안동데일리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예 4.15 총선 그 자체가 하자 있는 그런 선거를 집행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이런 하자 있는 집행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천 무효. 그래서 뭐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자에 있는 선거를 치루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수사,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생기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해봐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민경욱 인천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 변론에서 드러난 거죠. 사실은 비밀선거 위반에 대한 얘기는 사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방송이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일련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거기 투표용지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바로 뒤에 있는 사전투표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일 투표용지가 있는데 보십시오. 선거일 투표용지는 일련 번호가 있는데 저 요거를 가리키면서 할게요. 선거일 투표용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숫자로 나와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떼고 투표하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에는 어떠한 정보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에는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 QR코드는 눈으로 보면은 그냥 네모 박스에 흔히 보는 마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물건을 사면은 QR코드로 찍혀 있는 그런 모양이죠. 숫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여기에 QR코드 리더기를 읽으면 31자리 자릿수가 표시가 됩니다. 맨 앞에가 이제 선거명, 그 다음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명, 그 다음에 지역선관위명,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7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찍힌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QR코드에 QR코드를 이제 확인하면 일련 번호가 정해지는데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표를 하는 순간 하고 그다음에 개표기 개표 날까지 4, 5일 동안 보관되다가 이것이 스캔을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 저장 장치 LG 그램 노트북에 이 저장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투표한 이 그 QR 코드가 찍혀 있고 거기에 제가 1번을 찍었다 그러면 1번 그 후보자를 찍은 기표가 있죠. 그러면은 자 QR 코드에 있는 일련 번호와 자 누구를 기표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로그 기록을 또 이제 그 결합을 한다면 이것은 선거인의 정보와 그죠? 선거인의 정보와 이 또 QR 코드와 이제 또 결합하는 그 지점. 여기에 이제 합집합이 있는데 그 합집합이 뭐냐? 일련 번호입니다. 자, 일련 번호에 저 기표인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합집합에 있는 일련 번호를 통해서 선거인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아마 안동제일 일은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제가 피고가 돼 있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를 고소해가지고 제가 피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그 23일 민경호 후보의 재판도 봤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25일 오전 11시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주장한 것은 이것은 하자에 있는 선거로서 원천 무효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재판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재판정에서 고유의 권한으로 그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다른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부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 검증 신청이었습니다. 검증 신청. 검증 신청은 뭐냐? 예?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가 너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쓰고 있는 소스 코드. 소스 코드가 뭐냐?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예?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 자, 그러면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쓰는 이 소스 코드는 뭐냐? 어떠한 처리를 해가지고 로그 기록에 우리 선진국에서도 이 전자투표를 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코드 번호, 일련 번호를 그 뭡니까 암호화해서 특정인들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또는 그 선거인 정보와 일련 번호가 결합이 되지 않도록 또 다른 그 방법을 쓰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일반 직원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이 세계적인 신종 디지털 사기 범죄를 지르려고 하는 이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하는데 DBA라고 합니다. 예, 그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 제가 얘기했던 비밀 선거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1항 1조를 어긴 겁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그런 그 선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정말 개돼지 취급하면서 이것을 모를까 하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가 지금 들통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3.15 부정선거,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질적인, 더 악마적인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저지른 그런 엄청난
그 범죄입니다. 이것이 밝혀진다면 세계적인 그런 뉴스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취재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해왔었고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협조도 많이 있었습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힘도 내게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6일 전국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뭐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그 이제 뭐 거의 드러났죠. 드러나 있고 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이 반헌법적이고 반 그 정말 그 자유민주주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선관위의 행태를 발본색원해서 이 범죄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 선거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에서 이 불법 선거로 당선된 이자들 지금 국회의원 있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빨리 그 검찰은 수사를 하기를 간곡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만 열어도 그 투표지 분류기에 LG 그램 노트북에 무선 랜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 검찰에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장 민주주의가 또 나오는데 촛불 뭐 혁명이다 이 말과 이 촛불 혁명에 앞장선 이런 사람들은 선동돼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사전 투표 용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만요. 사전 투표 용지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것이 사전 투표 용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전 투표 용지인데 자, 이 QR 코드가 문제입니다. 이 QR 코드가 근데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QR 코드에 있는 이게 지금 QR 코드라서 이 숫자가 안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QR 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숫자가 31자리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7자리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거의 똑같죠. 그런데 7자리가 바로 여기 이게 본투표일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랐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투표용지에 본투표 때는 투표용지에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는 QR코드가 이게 잘려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투표함에 넣어지고 이게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자, 이 QR코드를 치환하면 되는 겁니다. 치환. 유나니나님, 예, 고맙습니다. 안동데일리 애국방송 감사해요. 예.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채팅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안이라든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기 때문에 예,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있는 QR코드가 바로 치환해서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떼지 않고 그대로 그냥 투표함에 사전 투표함에 집어넣고 4, 5일 동안 묵혔다가 개표날 이것이 개표장으로 이동이 되어서 이제 개표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단계를 거치죠. 투표함이
이동 중앙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되고 있다가 이것이 이동이 됩니다. 개표장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개표상에 올리고 분류를 해서 단계를 거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통과할 때 그대로 그냥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지가 그냥 스캔이 돼가지고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장이. 예? 그러면 자, 이걸 왜 안 떼느냐? 이 사람들이 QR코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QR코드가 어디서 나오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그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어떻게 해서 또 나오죠? 우리가 사전투표소에 가면은 신분증을 제시를 합니다. 그죠? 그럼 신분증을 제시해가지고 그 신원이 맞지 않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확인된 순서대로 왜? 사전투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0.0001초라도 순서가 그죠? 제주도 같은 지역구에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안동에서도 할 수 있고 안동역 태화동이라고 하면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신원을 확인하고 일련 번호가 나오죠. 그 일련 번호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련 번호가 그렇죠? 그럼 순차적으로 저장이 돼요. 어디에 저장이 돼요?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여러분? 로그에 저장이 되고 로그에 저장이 된 것 후에 이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삭제했다. 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일련 번호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앤다. 근데 지난 그 월요일 23일 그 재판에서 현성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네? 거기서 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변호인 측이 교묘하게 아주 참 어두운 이런 그 마귀적인 속성이죠. 이 진짜 끝까지 간 거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재판을 함에 있어서 선거무효 소송을 함에 있어서 준비 서면, 답변서, 그다음에 뭐 무슨 명령 여러 가지 그 재판정에서 그 증거 조사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피고 원고 측에서 일단 의심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기존에 지금 2년 넘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건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내용이죠. 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에 어디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로그 등 어디에도 일련 번호 생성 이력이 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줄곧 계속해서 해오다가 마지막 올해 이번 달입니다. 5월 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고 측 변호인에서 낸 준비 서면에는 로그가 빠졌다는 거죠. 로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할 때 이 항상 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5월 초에는 중앙선관위가 로그를 빼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라클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은 로그와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여기 이 로그, 특히 로그 기록에는 장애 복구를 위해서 생성된 자료들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한다.
든지 그 다음에 삭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로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일련 번호, 잠깐만요. 제가 정확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가 질의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나온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동데일리가 조금 더 방송을 잘 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준비 서면에 들어간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오라클의 프로그램 투표용지 발급 요청 시 프로그램 처리 흐름도인데요. 여기에는 분명히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이 저장, 그다음에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부여, 이게 같은 그 테이블로 이제 옮겨지면서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누가 투표를 했고 그 특정인이 특정 일련 번호를 통해서 특정인을 알 수가 있고 그 특정인을 알게 됨으로써 그 투표자를 기표자를 아는 거죠. 누구를 찍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댓글 좀 남겨주시죠, 여러분. 이런 지금 선거를 현재 21세기 2022년 5월 28일 오늘까지 이런 형태의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예, 자, 지금 아시겠죠? 지금 이게 이 QR코드, 그죠? 이 QR코드가, 이 QR코드가, 제 뒤에 있는, 이 QR코드 있는 것이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이 QR코드가 여기에 있는, 떼어져 있는 이 일련 번호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그리고, 잠깐만요. 네, 이제 찾았는데요. 이제 찾았는데 그 사전투표 운영 시스템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소스 및 이게 과거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인데요. 2018년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발급 디지털 기록 파일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선거인이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의 구조 등이 노출될 경우 그 구조를 악용한 해킹이나 보안 사고 등으로 인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고 시스템 개발 업체의 영업 비밀이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직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투표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정보 주체, 선거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깜깜이 선거를 우리는 하겠다 이런 거죠. 제가 이 소스 코드를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코드는 바로 집을 짓는다라든지 이 프로그램 컴퓨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그 처리 방법이 있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자기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2020년 첫 검증이 있을 때 2020년 12월 아마 12월 14일일 겁니다. 네, 구리시 선관위에서 보완되고 있던 투표지 분류기 등이 이동이 됐고 그 다음에 군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그 국민들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그 제대로 된 그 검증을 하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들이 에게 대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한 중앙선관위가 변호인에게 제출하라고 한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그것이 그것이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때 이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날 2020년 1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실시된 현장 검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고 측의 대법관들이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전투표 및 투표지 분류기 운영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IT 전문가 장영우 대표가 이 시스템을 한번 구현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용지에 붙어 있는 뒤에 있는 거죠. 뒤에 있는 QR 코드가 나온 게 사전투표용지인데 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 번호와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기표를 하기 때문에 1번 찍었는지 2번 찍었는지 투표 성향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사전투표할 때 신분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신원 정보와 또 일련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교집합이 되는 거죠. 아시죠? 교집합.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아이고, 이거 보이시나요? 자, 교집합.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같이 맞물리는 것이 뭐냐? 일련 번호입니다. 일련 번호. 그다음에 한쪽에는 연락이 되는 게 선거인 정보. 그다음에 다른 또 한쪽에는 기표된
도장이죠. 그러면 누구를, 자, 이겁니다. 이거. 그죠? 자, 요 교집합에 일련 번호가 있고, 이 일련 번호를 중간에 해서 선거인 정보와 기표된 도장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비밀 투표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를 고소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백모 선생이라든지 이범규 선생, 그리고 공병호 박사, 그다음에 양선엽 대표, 또 뭐 김재홍 회장,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 억울하게, 자, 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공무원을 감시를 안 하니까 이 공무원의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완전히 이 조선시대 끝날 무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망해. 네? 그죠? 선거의 원칙, 4대 원칙이 뭡니까? 우리 초등학생도 알죠, 이거.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입니다. 근데 비밀선거, 가장 중요한 비밀선거 위반이 된 거죠. 비밀선거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북한, 중국 아닙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램라프님, 범죄자가 고발자를 고소하는 희한한 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전투표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놈들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예? 옛날 같으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죠. 5.16 혁명. 예? 그리고 또 10월 유신. 예? 지금 엉터리로 살아가는 이런 기회주의자 얼마나 많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고, 그리고 요렇게 요딴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이 창출되고 하니까 이 나라가, 예? 지금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 예? 지금 이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예? 이거 보십시오. 여기 저도 이런 거 여러분들 받으셨죠? 2022년 6월 1일 실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 선거 공보. 뭐 심지어는 오늘 제가 밖에 차를 타고 나가 보니까 속구리 투표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참 웃긴 소리 하죠. 예?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그런 민주 의식을 고양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필요한 거는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중앙선거에 한번 가보십시오. 변호사들 수많은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들을 자기 편으로 하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피고 변호인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국민의 세금 가지고,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튜브, 완전히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을 변명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아주 사악한 놈들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불의에 정의롭게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리고 사법부 그러니까 그 강제력이 있는 그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의로운 아니면 과거와 같이 군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그 1980년 이후로 전두환 대통령이 실권을 잃고 교도소로 가고 그 뒤부터 이제 뭐 문민 정치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또 다시 무인들이 권력에서 사라지고 문민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민이라고 일컫는 이런 그 자들은 더 부패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86 제 선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의식 그리고 더 권위적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실 386이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참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참교육한다는 선생님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이가 성인 아닙니까? 투표권이 있으면 성인입니다. 판단력이 있다고 해서 투표권을 주는 거죠. 여기에 소신 있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 지금 하자 있는 투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벌이 취해줘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는 상구 대선 우리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지옥적인 그런 그 아주 사악한 영적으로 봤을 때 악령이 이 대한민국을 짓누르러서 그리고 이게 지금 사전투표도 생겼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밝혀지지도 않고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오늘 지금 동시 시청자가 수가 지금 26명입니다. 저도 조금 더 원래는 방송을 마칠 시간이지만 제가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이제 그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동안에 제가 그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을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이지는 않고 제가 단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이거를 뒤에 있는 이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보고 이것이 그 지금 1년 번호가 들어있다는데 이것이 혹시 악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QR코드 문제 많네. 그죠? 근데 이거를 문제시하지 않는 이런 그 이상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래서 존산 조직을 키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댓글로 질문사항이라든지 표현하실 거 있으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인데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하는 이 선거 시스템은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자들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함에 있어서 통합명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발급 건별로 사전투표자의 정보와 사전투표용지 1년 번호 연결이 되도록 기록한 불법 행위로서 헌법의 사생활 보장 침해 그리고 비밀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관련 조문의 기능을 소멸시키면서 국헌 문란 행위로 이게 제 재판 때 사용됐던 겁니다. 이런 국헌 문란 행위는 전례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판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지금 피고로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이 검사가 저를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 검찰은 이걸 수사하면서 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 검찰이 뭐 여러 가지 여기에 검찰이 또 처벌받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사 대상은 기소 대상은 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서울시 저를 고발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빨리 압수수색해서 정말 그 정의와 그리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저는 무죄죠. 제 1심에서 무죄 받았고 2심도 뭐 무죄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바로 잡혀야 정말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잡히려면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불의에 항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법자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범죄인이 죄는 미워해야 되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누가 여러분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 개개인이 기사 쓰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 똑바로 정신 차리고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이 취재를 집중한다면 이 악독한 이 중앙선관위의 이 부정선거와 연관된 이자들을 체포 그리고 수사해서 뒷 배경까지 밝혀내서 이 대한민국이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공정하고 진리가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변론을 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의 발급 버튼을 눌렀을 때의 데이터베이스 로그 기록 상태를 중앙선관위 보유 소스 코드를 통해 살펴보면 사전투표자 정보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정보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통합명부 시스템을 통하여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할 때에 생성되는 일련번호는 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제가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최종 일련번호로 관리될 뿐 일련번호 생성 이력은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한번 생성된 일련번호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사용된 후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최종 일련번호는 유지할 뿐 이전에 사용된 번호는 데이터 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생성된 일련번호값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통해서 선거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도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중앙선관위가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저지른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스코드 정보를 제출한 소스코드 정보를 보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발급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사전투표자의 정보가 포함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 정보의 해당 테이블 입력과 새로운 사전투표용지 일련 정보 해당 테이블 입력이 하나의 트랜잭션 단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로그 기록에는
위 두 개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답변서로 제출한 이 내용들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또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드러내는 거죠. 이 거짓말장애들,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에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건별, 사전투표자 정보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정보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기록하여 연결 정보를 생성한 것은 첫째로 개인정보보호법 23조 제1항 민감한 정보의 처리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보호 관련 조문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이고, 둘째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2항에 해당되는 투표 사무의 전산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 보장의 요체인 익명성의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비밀선거라는 원칙을 위반한 관련 조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익명성의 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비밀선거라는 원칙을 위반, 관련 조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그런 시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이것이 드러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을 우려해서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불법 행위를 한 관련 법을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관련된 헌법 17조를 위반했고요. 그리고 헌법 제41조 국회의원 비밀선거 관련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3항 아까 했던 익명성을 위반했고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투표의 비밀 보장 관련한 것을 위반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처리 제한 관련된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1호 제3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 관련해서 벌칙이 있죠. 그리고 기타 허위 공문서,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많죠. 이것은 이러니까 국헌을 문란시킨 거고요. 자, 이 부정선거를 한 이 세력들 사형이죠. 그죠?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는 겁니다. 테임스 박님, 부정선거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중앙선관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도 IT, 컴퓨터는 발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한 디지털 범죄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신종 디지털 범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의 범죄자들은 색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한동훈 법무장관 뭡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구청장, 시장, 도지사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둘러보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사십시오.
지금 뭐 대통령이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지금 뭐 그냥 됩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고 말이죠. 에? 우리 선배라고 그 앞에서 쩔쩔매고 내 직장 상사라고 쩔쩔매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21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소신껏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펼치는 거죠. 뒤에 있는 것처럼 비밀 선거를 중앙선관위 위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경찰, 검찰, 이 경찰 안 나서면 우리 어디서 나서야 됩니까? 원래 군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이 지금 나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똑같습니다. 미얀마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뭐 지금 연금이 돼 있다고 하죠. 거기 쿠데타가 났죠.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 군대에서 군부가 일어나 가지고 또 지금 뭐 민주화 세력들이 핍박을 받는다. 이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부정 탄간 오리들, 기회주의자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도저히 생각해서 되지 않을 법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참혹한 상황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정선거가 목숨 걸어야 되죠. 여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어디에 목숨 겁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신종 디지털 사기 범죄입니다. 스토커, 뭡니까, 지금 일반 시중에 지금 항상 매일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보이스 피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지금 이런 중앙선관위의 행태, 지금까지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선거 관련 국제기관들은 이런 불상사를 막고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이 속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선거인 인증을 위한 용도의 통합명부 시스템과 투표용지 발급기 또는 투표기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국, 그죠? 그리고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아까 에스토니아 얘기했죠. 발트 삼국 중에 하나, 그죠? 벨라루스는 어떻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말라위, 그 다음에 DR 콩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원칙이 뭐냐? 원칙. 선거인 인증을 위한 용도의 통합명부 시스템과 투표용지 발급기 또는 투표기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도입, 사용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품질 보증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소스코드 검증과 인증을 획득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선거와 관련된 수사는 지금 현재 검찰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 조작을 이용하여 사전투표자에게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함에 있어 노골적인 수법으로 익명성을 소멸시킴으로써
세계 선거사에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디지털을 이용한 신종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치라고. 수치.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의 종착점은 사전 투표자들의 투표에 의한 정치적 선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고의에 의한 조직적인 이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주시 완산구 삼천 3동의 경우입니다. 개표상 보셨죠? 따라서 이런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국헌 문란 불법 행위가 전제되어 중대한 흠결이 있는 사전투표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전례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의 유지, 수호가 어려우므로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의 비중이 큰 상태에서 귀책 사유가 선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결과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득표수만으로 산정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여 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지금 방금 언급한 주장과 별개로 사전투표와 관련 국헌문란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 선거의 결과에 비교하여 이미 발표된 선거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투표 관련 국헌문란 행위가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이런 선거 결과는 원천 무효입니다. 4.15 총선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 이루어졌던 선거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범죄와 관련된 자들을 색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 경찰, 검찰 앞이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접 찾아가고 국회의원들. 예? 이제 이 국회의원들 뭡니까? 무효죠? 국회의원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들은. 네, 뭐 질문이 4분이 지금 하셨는데요. 네. 뭐 이거 말고도 네, 중요한 거. 자, 중앙선관위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현성삼 변호사가 얘기했죠. 계속 그렇게 종전 서면에는 계속 주장했는데, 그와 달리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라고 의도적으로 로그를 슬쩍 떼므로써 종전의 서면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스스로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각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시청자는 뭐 22분이신데, 뭐 제가 유튜브 뭐 다른 유튜브도 보면은 동시 시청자 수가 뭐 보면 1000명이 넘어가고 한데 이 중요한 내용을 하는데, 물론 제가 진행을 잘 못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좀 알려가는 노력, 그리고 끝이 나면은 이 지금 주요 채팅창에도 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댓글에도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